야, 한국아, 우리 거 먼저 좀 줄 수 있어? 이 한마디 때문에 지금 방산 시장이 완전히 뒤집혀 버렸습니다. 원래 이 판의 주인공은 인도네시아였거든요. KF21 공동개발국으로 돈도 같이 내고 기술도 같이 가져가는 파트너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담금이었습니다. 무려 1조 원 가까이를 깎아달라고 버티면서 지급을 계속 미뤘거든요. 한국아, 우리 좀 사정 봐줘. 경제 상황이 안 좋아.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다가 사실상 개발 속도까지 영향을 주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등장한 나라가 있습니다. 필리핀입니다. 우리 지금 당장 전투기 필요하다. 바로 계약 가능하다. 이 한마디로 판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게 왜 갑자기 터진 건지 배경부터 짚어야 합니다. 지금 남중국해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이 사실상 자기 바다처럼 행동하면서 필리핀 군함과 해안선을 계속 압박하고 있거든요. 현지에서도 이건 거의 실시간 위협이다 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2024년부터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보급선에 물대포를 쏘는 사건이 반복됐습니다. 국제사회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UN까지 개입한 사안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필리핀 입장에서는 전투기가 그냥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필리핀이 처음 간 곳은 미국이었습니다. 전투기 20대 정도 필요하다. 견적 좀 달라. 돌아온 답변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총액 7조 4천억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갑니다. 이 가격이면 필리핀 예산으로 4대밖에 못 삽니다. 20대를 요청했는데 4대 수준의 가격이 나온 겁니다. 현지 반응이 바로 터졌습니다. 일본 야후 커뮤니티에서도 이 뉴스의 반응이 폭발했는데요. 좋아요만 2,000개를 받은 베스트 댓글이 이겁니다. 이 가격이면 전쟁 나도 못 싸운다. 그냥 포기하라는 거냐? 그 다음으로 많은 좋아요 9,000개짜리 댓글입니다. 미국 무기는 성능은 좋은데 이제는 현실적으로 못 산다. 이 두 댓글이 지금 동남아 전체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분위기에서 한국이 등장합니다. 우리 KF21 있는데 가격 한번 비교해 볼래? 필리핀 반응이 진짜였습니다. 이게 가격이 맞아? 성능 대비 가격이 말이 안 된다. 이게 단순한 감탄 반응이 아니라 실제 협상 분위기까지 넘어간 겁니다. KF21 블락 1 기준 대당 가격은 약 650억에서 7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F-35가 대당 1,400억 원에서 2,000억 원을 훌쩍 넘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성능은 4범 5세대 전투기로 F-16 후속급이고 능동 전자주사 레이더, 국산 미사일 통합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터집니다. 인도네시아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한국아, 우리 미안하다. 돈 빨리 줄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눈앞에서 자기 물량이 밀릴 상황이 된 겁니다. 원래 공동개발국이라서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위치였는데 필리핀이 돈 들고 먼저 들어오니까 순서가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건 방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돈 늦게 내면 그냥 순서 밀립니다. 파트너라도 예외 없습니다. 이게 방산 거래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밀린 분담금을 갑자기 서두르기 시작한 건 이 위기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입니다. 일본 야후 방산 관련 커뮤니티에서 이 이슈가 올라왔는데요. 댓글 반응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한국은 진짜 타이밍이 미쳤다. 미국이 비싸니까 다 한국으로 간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러다가 일본 방산도 밀리는 거 아니냐. 이 댓글이 왜 중요하냐면요. 일본은 2014년까지 무기 수출이 헌법상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방위 장비 이전 삼원칙이 바뀌면서 이제 조금씩 풀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실질적인 수출 실적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폴란드의 K2 전차 1000대, FA50 경공격기 48대 계약을 했고 호주, UAE, 이집트 등으로 K9 자주포 수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이 2022년에 처음으로 17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로 성장세가 멈추질 않고 있거든요. 일본 입장에서는 방산 수출을 이제 막 시작하려는데 옆 나라가 이미 시장을 선점해버린 상황인 겁니다. 두 번째 반전 들어갑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 상황 자체가 오히려 기회가 됐습니다. 우리 굳이 한 나라만 볼 필요 없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장 자체가 열린 겁니다. 필리핀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까지 지금 전투기 수요가 폭발 직전입니다. 말레이시아는 현재 보유 중인 러시아제 SU-32 부품 수급 문제로 운용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전투기가 있어도 날지 못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무기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방산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대체제를 찾고 있습니다. 태국도 노후화된 F-16 대체를 위해 시장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찾는 조건이 뭐냐면요. 성능은 F-16급 이상, 가격은 현실적으로 구매 가능, 유지보수 지원이 장기적으로 가능한 것. 이 세 가지입니다. KF-21이 그 조건을 거의 완벽하게 충족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 야후에서 이 상황을 분석한 댓글이 또 올라왔습니다. 한국은 미국 무기의 보조 역할이 아니라 이제 경쟁자다. 이 말이 그냥 댓글이 아닙니다. 이미 시장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보시나요? KF-21이 실제로 미국 전투기를 동남아 시장에서 밀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질문 댓글에 남겨주시면 나중에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반전 갑니다. 이게 단순히 전투기 판매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투기 하나 팔면 끝이 아니거든요. 정비, 부품, 업그레이드, 파일럿 훈련, 시뮬레이터 납품까지 최소 20년에서 30년을 같이 가게 됩니다. 즉, 한번 들어가면 그 나라 공군 시스템 자체가 한국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이걸 일본 네티즌이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파는 거다. 이 말이 진짜 핵심입니다. 미국이 F-35를 팔 때도 단순히 전투기를 파는 게 아닙니다. 정비는 미국 업체가 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미국이 통제하고 사실상 그 나라 공군이 미국 시스템에 종속되는 구조입니다. 그게 싫은 나라들이 많거든요. 한국은 다른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 이전해줄게. 현지 유지 보수도 같이 하자. 이 방식이 동남아 국가들한테 훨씬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폴란드의 K2 전차를 팔 때도 기술 이전 조건을 포함시켰고 현지 생산 비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단순 무기 판매와 완전히 다른 접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본이 충격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은 방위 산업을 오래 키워왔고 기술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수출 경험이 없다는 건 레퍼런스가 없다는 겁니다. 레퍼런스가 없으면 협상 테이블에서 신뢰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18개국 이상의 방산 수출을 하고 있고 실전 운용 데이터와 유지보수 실적이 쌓여 있습니다. 일본 방위산업 관련 커뮤니티에서 이런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기술은 있는데 시장이 없고 한국은 시장이 있는데 기술을 계속 올리고 있다. 이 차이가 10년 후엔 굉장히 커질 것 같다. 이 댓글이 꽤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지금 상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돈 안 내다가 순서 밀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필리핀은 중국 때문에 급해서 바로 계약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가격 때문에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가성비, 성능, 납기까지 잡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조합이 만들어낸 결과가 뭐냐면요. 한국만 이득인 구조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KF-21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 방산은 전방위로 시장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FA-50 경공격기는 이미 폴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공군에 납품됐거나 계약이 진행 중입니다. FA-40은 KF-21보다 가격이 낮고 훈련기 겸 경전투기로 쓸 수 있어서 예산이 많지 않은 나라들한테 딱 맞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인도, 이집트, 호주에 수출됐습니다. 유럽 네토 국가들이 한국산 포를 쓰고 있다는 게 5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입니다. 레드백 보병 전투차는 호주 차기 보병 전투차 사업에서 최종 우기 업체 안에 들었다가 미국 업체에 졌는데 이후 호주 측에서 레드백을 추가 검토하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 연결된 겁니다. 한국 방산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시장에서 신뢰를 얻고 있는 겁니다. 일본 방산 전문 블로그에서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방산 수출 전략을 완전히 바꿨다. 빠른 납기, 실전 검증된 신뢰도, 가격 경쟁력, 기술 이전 의지, 이 네 가지를 동시에 제공하는 나라가 미국과 러시아 외에는 없었는데 한국이 그 자리에 들어온 것이다. 이 분석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방산은 사실상 국제시장에서 퇴출 수순입니다. 서방 제재와 전쟁 소모로 공급 자체가 어려워졌거든요. 러시아 무기를 사용하던 나라들이 대체제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빈자리를 미국이 채우려 했는데 가격 문제가 발목을 잡았고 유럽 방산도 자국 수요가 넘쳐서 수출 여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KF-21이 아직 완전한 전력화가 된 게 아닙니다. 현재 블록 1 기준으로 공대공 능력 위주이고 공대지, 공대함 능력을 갖춘 블록 2는 2028년 이후가 목표입니다. 완전한 전투기로서의 능력이 확인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 문제도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닙니다. 분담금 협상은 진행 중이고 기술 이전 범위에 대한 이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수출 협상에서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는 이미 기울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 관계자가 KF-21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이 나왔고 필리핀 국방부 측에서도 KF-21을 포함한 복수 기종 비교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본 야후에서도 이 뉴스가 올라오면서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동남아에서 한국 전투기가 미국을 밀어낸다면 그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안보 지형 자체가 바뀌는 것이다. 이 댓글이 굉장히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전투기 거래는 단순 상업 계약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 전투기를 쓰느냐는 그 나라 군의 훈련 체계, 작전 개념, 동맹 구조와 연결됩니다. 필리핀이 KF-21을 도입하면 한국과의 안보 협력이 강화됩니다. 그게 중국한테는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래를 단순히 돈 얼마짜리 계약으로 보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여러 나라의 분산 판매입니다. 왜냐면요. 리스크 분산이 되면서 동시에 영향력이 확대됩니다. 한 나라에 몰빵했다가 그 나라 정권이 바뀌거나 관계가 틀어지면 다 날아가거든요. 여러 나라에 나눠서 팔면 그 위험이 줄어들고 동시에 여러 나라와 안보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이건 미국이 수십 년간 써온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지금 그 전략을 그대로 배워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일본 커뮤니티에서 이런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은 미국한테 안보를 의지하면서 동시에 미국과 방산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영리한 전략이다. 이걸 두고 일부에서는 미국이 불편해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동맹국이 자립적인 방산 능력을 갖추는 건 나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직접 판매는 줄어도 동맹 안보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지금 상황, 앞으로 더 커질까요? 여기서 멈출까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동남아 전체가 움직이고 있고 러시아 방산 공백은 계속 커지고 있으며 미국 무기 가격은 내려갈 기미가 없습니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한국 방산의 기회는 계속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KF-21이 블록 2 개발에 성공해서 완전한 전투기로 증명되는 순간 그 파급력은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겁니다. 여러분한테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KF-21이 실제로 동남아 시장에서 F-16을 대체하는 주력 전투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가격 경쟁력은 있어도 미국이나 유럽 전투기를 완전히 밀어내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시나요? 여러분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된다. 혹은 아직 멀었다. 딱 한마디라도 괜찮습니다. 그 댓글 하나가 이 채널이 계속 이런 이슈를 다루는 힘이 됩니다. 이런 흐름 계속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